네, 이번 종목은 GS 리테일 팔로업 영상입니다. 자, 답보 상태 요기요 M&A 매각 차익 공유 만지작. 자, 지난번 GS 리테일 설명해 드리면서 GS 리테일, 그 다음에 펌이라, 그 다음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인수자들이 요기요 M&A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. 그때도 좀 여러 가지가 좀 잘 맞지 않아서 좀 GS 리테일까지 껴가지고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했었죠. 아직도 매각 최종 계약 체결이 한 달 이상 길어지고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한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재무표상의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높은 전망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매도자는 당연히 비싼 금액으로 팔고 싶고 인수자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 심리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매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그 중에서 한 방법이 언아웃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끼리 얘기하는 사회에서 하는 거는 뭐 인센티브제 같은 느낌이죠. 일단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수익을 내서 줄게. 이런 거를 언아웃 방식이라고 하고요. 인수나 M&A 이후에 발생할 수익의 일부분을 인수자와 나눠 갖는 거래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 컨소시엄이 요기요를 인수한 후에 2, 3년 내에 다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의 차익의 일부분을 DH에게 주거나 아니면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성과를 충족하는 경우 그 수익을 나누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사실 둘 다 된다라고 봅니다. 왜냐면 보험은 두 개 다 들어오면 좋으니까. 첫 번째, 니나가 하다가 안 되면 팔았어. 그럼 다시 그거에 대한 일부 차익을 우리한테 주든가 아니면 정해진 기간 내에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우리한테 줘.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. 자, 그런데 요거에 대한 건 사실 이행 기간 그리고 성과 기준에 대한 게 모호할 수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.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쉬운 단계에 조건을 걸고 싶은 거고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주거나 조금 덜 주고 싶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잡거나 아니면 성과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으려고 하겠죠.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고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회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체결이 좀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컨소시엄이다 보니까 GS 리테일만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조금 더 빨리 이미 결론이 났을 수도 있는데 퍼미리와 이제 어피니티 같은 이제 펀드 회사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일정 기간 내에 수익만 먹고 나오는 시스템이라 출자하는 펀드의 목표 수익률이라든가 청산 시점 등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확정짓는데 좀 이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. 만약에 GS 리테일이 이 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좀 통 크게 이 펀드들에 대한 좀 수익치를 좀 리테일 쪽에 좀 맞춰주고 리테일과 요기요끼리의 협상을 좀 먼저 해서 일단락 지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견을 좀 좁히는 게 낫지 않나. 같이 4개 실제로 4개의 회사라고 보면 4개의 회사가 하나의 목표를 도출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. 4인 가족 안에서도 여행지를 정할 때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이 네 회사에서 각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요? 조금이라도 내 쪽에 더 유리한 거, 내가 더 편한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그래서 언아웃은 흔히 쓰이지 않은 M&A 방식인데 이걸 이제 2018년도에 펄어비스가 CCP 게임스 지분을 인수할 때 이 방식을 체결을 했는데 2억 2,59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을 하되 2019년과 20년엔 미리 설정한 성과를 달성을 하면 연 1억 달러의 한도 금액을 기존 주주에게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연도가 21년인데 뭐 펄어비스가 뭐 안 좋지는 않았잖아요. 예. 최근에 뭐 게임 출시가 좀 늦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,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우선은 M&A를 우선은 성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빨리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요기요가 정말 필요하다면
뭐 좀 이런저런 거 조금 사소한 것 정도는 이제 죄송합니다. 네, 사소한 거 정도는 조금 GS 리테일 쪽에서 조금 포기를 하고 세계 회사에게 조금 이익을 더 양보하더라도 더 큰 걸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더 큰 거. 유통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유율을 좀 많이 땡겨오는 거. 그걸 많이 이제 점유율을 달성하고 나면 수익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, 200억, 뭐 수천억을 좀, 수천억이면 좀 얘기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수백억이라든가 뭐 요 정도는 리테일 쪽에서 좀 감수해도 좋지 않나. 더 큰 꿈을 바라보고 있다면. 음. 몇백 날릴 바에 몇백을 더 주고 몇 억을 갖고 올 거면 날리는 그거를 더 주는 게 낫죠. 당장은 지금 힘들어도 몇백을 주고 나중에 2, 3년 뒤에는 몇 억씩 갖고 온다는 이제 판단이 있으면. 그래서 리테일 쪽에서도 이러다가 괜히 빠지면 주가의 기대감도 반영도 안 돼 있는데 괜히 빠진단 말이죠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면 오래 걸릴수록 진짜 이게 계약이 성사가 돼야 되고, 이양할 거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주가 부양을 좀 해야죠. 지금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? 그죠? 미리 투자하신 분들 혹은 저처럼 지금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, 저처럼 미리 지금 한동안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말리죠 지금. 오늘 장은 아니고 2주 전인데 2주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. 2주 전이랑 일봉으로 보면 2주 전이랑 별로 달라진 게 계속 더 빠졌어요 지금 더 빠져서 2주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. 지금 53,300원 정도에 오늘 장이. 53,500원 너무한 거 아닌가요? 53,500원 지금 거의 여기인데, 거의 여기 지금 하단에 지금 다 하려고 그래요. 하단에 요 라인에. 물론 그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에 따라서 같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, 다른 리뷰 영상들도 전부 다 그렇게 빠지고 있기는 한데 리테일은 오른 게 너무 없어요. 진짜 너무 없어요. 너무 없어요. 그죠? 거의 뭐 코로나 때부터 거의 뭐 오른 게 없어요. 제2 팬데믹부터 지금 팬데믹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뭐 거의 변한 게 없어요. 월봉으로 봐도 정말 이 고점 언제 가나 싶어요. 뭐 지금 목표치들은 다 지금 여긴데, 지금 목표 주가는 다 여기에요, 리포트들은. 근데 지금 심지어 여기도 안 왔어요. 여기도 안 왔어요. 물론 시간을 길게 바라보고 가면 분명히 올라간다고 봅니다. 그 사실 저도 지금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.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너무 지쳐서. 그런데 이때 엉덩이 떼고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? 예, 수직 상승한다. 진짜 지쳐서 포기했는데 한 달 이상 길어졌다고 있다라는 건 곧 이제 합의가 다가온다라는 거거든요. 제가 볼 땐 거의 8월 광복절 이후로 끝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. 그 뒤로 넘어가 2달, 3달까지 걸리면 이건 너무한 거고, 제가 볼 때는 거의 8월 안에 성사가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. 우리 덥지만 주가가 다른 종목도 엄청 빠지고 있지만 제일 먼저 확실하게 지금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거 이미 이벤트가 지나갔거나 혹은 비중이 좀 적은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서 확실한 이벤트들이 있는 종목들로 추가 매수를 해서 향후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기존에 예정돼 있지 않은 투자 자금이 들어갔던 걸 먼저 좀 제외하고, 그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금액만큼 더 수익을 내고, 그리고 나오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좀 여러분들 좀 예, 제가 좀 흥분해서 웃겼다면 다행이고, 네, 뭐 어느 정도 감정은 진짜로 있는 거니까. 네, 그래서 리테일 저도 참 투자를 하면서 좀 많이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, 그래도 정말 확실한 거 있고 이미 그 홈쇼핑 가는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또 어떻게 나오지도 한번 봐야 되고, 코로나가 피해주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정말 무섭게 튈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거 총 한 3가지, 8월 안에 요기요 인수, 그 다음에 8월 여름 지나고 나서 제발 좀 코로나 좀 사라져라. 주식도 그렇고 이제 좀 세상도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살고 싶고, 그래서 코로나 잠잠해지면 피해주들 전부 다 급등한다. 그리고 홈쇼핑과의 시너지가
3분기 때 매출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. 네, 그래서 3분기 보고서, 2분기 지나고 3분기 보고서 4분기 때까지 연말까지 얼마만큼의 시너지가 나오느냐. 이 3박자가 모두 다 맞아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이미 리포트 나온 것들보다 훨씬 더 이상의 목표 수익 주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뭐 수익률 100%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. 그동안 눌려있던 거에 비하면. 그래서 여러분들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그 봐야 되는 모멘텀들에 좀 집중을 해보셔서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인가? 그럼 나는 연말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? 항상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눈치 보다가 타이밍 놓치면 못 삽니다. 그리고 그때 사면 고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일단 괜찮으면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일정 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 추가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남겨놔라. 예,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 종목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